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800원을 또 한 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새벽 시간 800원 이상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 800원 라인이 뭐 이렇게 중요한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차트를 보기 전에 어제 날짜 새벽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시죠. 자, 비트노미얼은 XRP 리플의 선물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SBI 은행은 웹3 커뮤니티와 리플랩저 홍보 관련해서 전략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까? 자, 오늘 그리고 어제 날짜로 새벽에 중요한 부분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 있었습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처럼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제 날짜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오늘 날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하면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자, 오히려 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예측치가 0.2%였는데 실제로 0.1%로 줄어들었고요. 소비자 물가 또한 예측치와 동일했고 YOY 기준으로는 0.1% 내려갔습니다. 물가가 이렇게나 내려갔는데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인 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죠. 왜? 물가가 내려갔다. 자, 우리가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제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곧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옵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례적인 일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글로벌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두 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바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난번 우리 리플 코인이 엄청나게 추락했을 때 기억나시죠? SEC와 해당되는 해소 SEC와의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이게 왜 떨어졌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는 강하다. 왜?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노동시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어때요? 경기 우려가 갑자기 발생됩니다. 자, 경기 우려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그리고 SEC와 해소가 되었다. 그 부분은 상승력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물량, 바로 800원 라인에서 매수했던 많은 물량들은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서 떨어졌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합니까? 본전만 올라오면 나는 매도할 거야. 800원 이상만 올라오면 매도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800원을 올라서자마자 이러한 매도 물량이 또 나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리플 코인은 리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체 코인 시장, 전체 금융 시장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당연히 SEC 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맞거든요. SEC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할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할 때 리플은 뭐였습니까? 다시 원점, 다시 원점. 이런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주봉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주봉상 보시죠.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어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2년, 23년, 24년.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1000원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다는 건 리플 코인 여전히 바닥에 있고 이 바닥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지긋지긋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뭐가 됐을까? 물론 SEC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리플한테 남아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리플 코인 SEC와 해소가 됐는데 왜 1000원을 못 돌파할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IPO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그전부터는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리다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 코인 나는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1,500원 매입 단가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이러하신 분들도 그리고 800원 이상에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 이런 매수와 매도의 타점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 카카오톡,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경제 지표 발표상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는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를 확인하려면 여기 8월 15일 날짜로 근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는 모두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또한 내려갔지만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지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그리고 물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라는 부분을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바라볼 거니까 리플의 움직임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에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었다라고 합니다. 최고점을 넘어서 6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리플 1달러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60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60달러 그냥 바로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건데 그에 대한 과정이 우선 1달러를 돌파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는데 1달러 됐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도 그리고 매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것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리플 코인의 계속적인 긍정적인 이벤트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온체인 지표가 강세로 전환되었고 애널리스트는 이제는 랠리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800원을 이탈했다. 이런 뉴스와 해당되는 움직임 자체가 전혀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리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리플 또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리플의 움직임 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리플이 왜 이렇게 많은 경제 지표 발표든 해당되는 리플의 움직임이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리플 코인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리플 SEC랑 법원 판결로 반전을 일으키고 있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 뉴스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와의 연결되면서 미국의 국채권을 계속 사들였던 리플 코인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연말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코인 중에 리플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까지의 진입을 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이 된다라는 거. 또나 IPO는 뭡니까? 기업 공개입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IPO라고 하고 ETF는 뭡니까? ETF 또한 펀드입니다. 이것 또한 기업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되는 펀드의 상품으로 운영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뭡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근데 SEC가 니플과 불편한 관계에 있죠. 근데 우리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말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SEC 위원장은 무조건 사임할 것이다. 왜? 니플 코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에 압박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는 누가 되든 간에 SEC는 무조건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니플한테 IPO든 ETF든 내년에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니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올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니플은 그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지난 4월 5일부터 나왔던 이벤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니플의 옵션 또한 행사 가격이 1.1달러에 콜옵션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8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러한 이벤트는 뭡니까? 니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행사가가 1.1달러 얼마입니까? 1,500원가량 되거든요. 1,500원가량 올라간다. 이것도 만기 날짜가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날짜 행사가가 이 1,500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까지 상승력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주봉상 보더라도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그리고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600원 라인의 종가를 터치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상승력 또한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움직임, 기술적 분석상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800원, 850원, 900원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800원 라인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까? 말씀드렸던 SEC 건 때문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은 털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시장에서 조정을 준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물론 기간적인 조정이 줄 수도 있고 가격적인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고 고래가 만드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두 가지 다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니플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같이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한다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말씀드렸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으면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한번 재매수한다.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지금 SEC 건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이 왜 실망합니까?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못 뚫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게 고래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물론 고래들도 매도를 합니다. 얘네들도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도합니까? 요런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 코인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었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훨씬 더 시세가 발생되면서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문자로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